그래서 확률의 뜻과 활용 요 파트에 해당되는 그 수능 특강 문제들이고요. 그 58쪽과 59쪽은 이제 쉬운 문제들이니까 한 문제씩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8쪽에는 4번을 한번 볼게요. 58쪽에 4번. 자,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일렬로 설 때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일단 분모에다가 유나야 얼마를 깔아놓을까? 분모에. 그쵸? 6명이 일렬로 서는 거니까 분모에다가 6 팩토리얼을 깔아놓을 거고, 자, 그 중에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을 확률 이랬네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봐. 이거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일단 A랑 B는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요것만 한번 생각해봐요. A와 B가 이웃하게 줄 세운다. 요 조건만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웃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A, B를 묶잖아, 그지? 한 명으로 묶죠? 그러면 A, B를 한 명으로 묶으면 결국 몇 명을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명을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5명을 배열을 해주고, 그리고 A랑 B 사이에 자리 바꾸는 거 해가지고 곱하기 2 하잖아, 그지? 요게 A와 B를 이웃하게 배열하는 방법인데, 자, 요 중에는 어떤 경우도 껴있을 거냐면 B하고 C도 이웃하는 경우도 요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우리는 요것만 생각해가지고 지금 경우의 수를 따진 거니까 이 5팩 곱하기 2라는 경우의 수 안에는 A와 B도 이웃하고 A와 B가 이렇게 이웃하고 그 옆에 C도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걸 빼주면 되잖아. A와 B도 이웃하고 B와 C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자 이거죠. 그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A, B, C가 모두 이웃을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B가 꼭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A, B도 이웃하고 B, C도 이웃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A, B, C 3명이 그냥 무조건 붙어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B, A, C 이런 식으로 붙어있으면 이거는 A랑 B는 이웃을 했지만 B랑 C는 이웃하지 않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말고 B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요렇게 되든지 아니면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되는 경우가 요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을 때니까 그것들을 빼주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A, B, C냐 아니면 C, B, A냐 요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셋은 한 묶음으로 취급해주면 되는 거니까 6명을 줄 세우는데 3명이 한 묶음이 돼버렸어. 그럼 몇 명을 줄 세운다고 보면 돼? 4명이죠. 그쵸? 4명을 줄 세운다. 그래서 여기다가 4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요것을 아까 전 거에서 빼주면, 그러면 이제 요게 A, B 이웃하는 경우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 B도 이웃하고 그 다음에 B, C도 이웃하는 요런 경우들을 빼주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고요. 전부 다 4팩토리얼로 약분해 버릴게요. 4팩토리얼로 약분하면 3팩분의 5, 20 마이너스 2 이렇게 돼가지고 30분의 8이니까 15분의 4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적절하게 이제 직접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반대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빼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7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59쪽에 7번.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분모에는 뭘 깔아야 될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 그래야 돼? 8팩이지 8팩. 그치? 8명이 그냥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8팩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여학생이 총 3명이 있는데요. 2명 이상의 여학생이 연이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은, 그러니까 여학생이 3명 있는데 3명 중에 2명이 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3명이 다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몇 가지냐? 그럴 확률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치? 아예 여학생들 셋이 다 떨어져 있는 확률 그걸 구해가지고 1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치? 그래서 여학 2명 이상의 여학생이 연이어 발표하는 순서 이거의 반대를 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는 여학생들 3명이 모두 다 이웃하지 않는 이런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여학생들 셋이 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제나 이렇게 특정 몇 명이 이웃하지 않게 줄을 세우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하지? 키워드가 뭐지? 그거 칸막이지, 그치? 여학생 3명을 다 떨어뜨려서 세우고 싶으면 누가 칸막이가 돼주면 돼? 남학생 5명이 칸막이가 돼주면 되죠? 그래서 남학생 5명들을 먼저 일렬로 이렇게 배열을 하시고 그럼 남학생 5명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개가 난다? 6칸이 나죠, 그죠? 6자리. 그 6자리 중에서 3명의 여학생을 이제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6자리 중에 3자리에다가 여학생들을 배열한다. 그래서 6P3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것을 1에서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네, 그치? 그럼 계산해보면 1 빼기 자 5팩이랑 8팩이랑 지우면은 876이 남죠. 여기는 876이 남고 여기는 654가 남네. 그래서 66 지우고 요거 지우면 되는 거니까 14분의 5를 1에서 뺐어. 준이가 말한 건 이거였네. 14분의 5였네. 그지? 그걸 1에서 빼야 돼. 그럼 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여사건으로 풀어주면 편하겠지, 그치? 그죠? 8번도 답 찾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번은 누구 시켜볼까? 그래, 하윤이가 해보자. 8번 식을 딱 불러주세요. 일단 소수 골라낼까? 소수 1부터 9까지 중에 소수 2 3 5 7 이렇게가 소수고 적어도 한 개가 소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무엇을 생각할 거야? 반대를 생각할 거야. 요거의 반대는 뭔데? 그지? 세 장 꺼냈잖아요. 3장 모두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죠? 자, 그럼 지금 우리 분모에 뭐 깔아야 될까요? 그지? 9장 중에 3장을 뽑으니까 93을 깔아놓을 거고 그때 뽑히는 3장이 모두 소수가 아닌 거니까 지금 9장 중에 소수가 4장 있으니까 소수가 아닌 게 5장 있겠네, 그치? 그럼 여기다 뭘 올리면 돼? 그치? 소수가 아닌 것 중에 3장이 뽑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1에서 빼버리면 답이 나온다, 그치? 전형적으로 여사건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어보면 답이 얼마 나와요? 요게 9, 8, 7, 3, 1, 3, 1 지우면 9, 8, 7이랑 여기는 5, 4, 3이네. 그러면 4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6, 7, 42분의 5 42분의 5를 1에서 뺐어. 그러면 42분의 37, 4번 이렇게 풀리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사건을 적절히 활용해주면 좋다. 네, 그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60페이지부터 8문제 나오는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자, 먼저 60페이지에 1번과 2번 두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잠깐 시간을 줄게요. 1번, 2번 풀어보세요. 1번에는 답이 유나야 몇 번이야? 2번이죠? 어떻게 풀었어요? 그치, 6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똑같으니까 요거 분모에 깔아놓고 분자를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 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음, 숫자가 음. 나중에 줄이니까 음, 바피 해서 어, 두 개를 고르고 음, 나머지 음, 3팩 음. 이렇게 하고, 그거를 하나로 치고 음.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두 개가 더 있으니까 1000팩 3팩토리얼을 하고, 5팩 그럼 답이 나와요? 2 곱하기 4p 하고 3팩토리얼 함. 근데 그러면은 여기 1, 1, 1이 겹친다라는 사실은. 그걸 안 고려했어. 근데 답이 나온다고요? 자, 이게 어떤 순서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되게 조금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분모에다가 요 3팩분의 6팩을 깔았다라고 하는 거는 111이 같은 숫자라서 겹친다라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분모를 깐 거잖아요. 그러면 분자를 생각을 할 때도 아까 내가 힌트로 줬던 게 일단 숫자들을 먼저 배열하고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112를 먼저 배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4팩 나누기 3팩으로 1112를 먼저 배열해요. 그래서 1, 1, 2, 1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됐다 라고 가정하면 여기다가 이제 A랑 B라는 문자를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A랑 B를 끼워 넣는다. 근데 A랑 B는 A, B 사이에 두 개의 숫자가 왔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를 넣으면 B는 여기다 넣어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두 칸 떨어져 가지고 A와 B가 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얘네가 이렇게 있던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있던가. 그죠? 그래서 A, B가 올 수 있는 위치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위치가 있을 수 있고 그 세 가지 위치에서 각각 A랑 B가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 해주고 곱하기 A, B가 자리 바꾸는 거 요렇게 써주면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덜 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3팩 지우고요. 그 다음에 6팩이랑 4팩이면은 4팩 지우고 여기에 이제 6, 5, 30 되니까 30분의 6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치? 이 밖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배열을 했을 경우에는 뭐 중복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분모와 분자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푸는 것이 제일 좀 효과적인 풀일 것 같아. 그럼 아까 그 유나가 얘기한 대로 하면 유나가 아까 얘기한 게 4p 2하고 2 곱하고 4p 2하고 그 다음에 3팩 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할 거면은 어서와 분모를 6팩으로 깔면 나오지 않을까? 6, 5, 4에 2 곱하기 12 6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유나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분자를 깔았을 경우에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111이 겹친다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네? 라고 말했죠. 그죠? 분자를 그렇게 놓을 거면 분모도 그냥 6팩을 써야지 정답이 나와요. 분모를 3팩분의 6팩을 깔았다는 건 내가 111이 같은 숫자다라는 것을 같은 숫자라는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잖아. 그럼 분모 분자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분모는 111이 중복된다는 것을 반영을 해주고 분자는 111이 중복된다는 걸 반영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답이 이상해지는 거지. 반영을 할 거면 분모 분자 같이 반영해야 되고 반영하지 않을 거면 분모 분자 둘 다 반영하지 말아야지. 둘 다 반영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답은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서 2번은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5개의 의자가 있는데 A, B, C가 이 5개의 의자 중에 임의로 3개의 의자에 앉았는데 A, B가 앉은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C가 앉아있는 의자에 적혀있는 수 이하일 확률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빈아 일단 전체는 뭐라 그래야 돼? 5C3? A와 B와 C는 서로 다른 인간들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5P3으로 해야 돼. 5P3. 그치? A가 어떤 의자에 앉느냐, B가 어떤 의자에 앉느냐, 이게 다 구분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분모를 5P3을 깔아야 됩니다.
5P3을 깔아야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C가 앉은 의자에 적혀있는 숫자가 A, B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보다 C가 더 커야 돼. 같거나 커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최소한 일단 C는 최소한 1이나 2 같은 데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C는 여기 앉거나, 그치? 아니면 4에 앉거나 5에 앉아야 됩니다. 자 그럼 C가 여기 앉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C가 3에 앉았어. 그럼 그때 A, B는 무조건 어디? 1, 2에 앉아야죠. 1, 2에. 그치? 근데 물론 여기가 A, 여기가 B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C가 3번 의자에 앉았다면 A, B를 앉히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플러스 자 이번에는 C가 여기 앉았어. C가 4에 앉았어. C가 4에 앉았으면 A, B가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뭐가 있죠? 1, 2에 앉을 수 있고 1, 3에 앉을 수 있죠. 2, 3은 돼요? 안 돼요? 2, 3에 앉으면 안 돼. 2, 3에 앉으면 4보다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1, 2에 앉거나 1, 2에 앉거나 1, 3에 앉는데 근데 역시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가지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 요렇게. 그 다음 플러스 C가 이제 5번 의자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A, B가 1, 2에 앉을 수도 있고 1, 3에 앉을 수도 있고 1, 4에 앉을 수도 있죠. 또 뭐도 가능해? 2, 3에 앉을 수도 있죠. 2, 4 안 되고 3, 4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지금 그어놓은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요. 역시 A, B가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가지고 4 곱하기 2만큼. 그쵸? 이런 것들은 뭐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C의 위치를 고정해 놓고 하나씩 세워보면 돼요. 그쵸? 세워보면 자 그러면 분모는 5, 4, 3이니까 60이죠. 분의 요거는 8 더하기 2 더하기 14 그러면 30분의 7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푸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번 문제가 내 봤을 때는 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문제 중에 3번이 제일 어렵거든요. 3번 한번 해봅시다. 잠깐 생각할 시간 줄게요. 3번 한번 해보고 3번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문제가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데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3번 답 한번 찾아보자.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인데 우선 이제 이 x의 모든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 1, 2, 3, 4라는 네 가지 숫자에 대해서 이 식이 다 만족돼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x 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면 1-f3 1-f3 그리고 f1-3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어보면 2-f3 그리고 f2-3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3을 집어넣어 볼 건데 3을 집어넣는 식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자 이게 3 집어넣은 식이잖아요. 이 3 집어넣은 식은 보면 얘랑 부호만 반대잖아. 그지? 부호만 반대니까 요거 마이너스 하나 꺼내준 다음에 요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fx-3의 제곱이 자 마이너스 꺼냈으니까 요렇게 되죠. 그죠? 이게 되나요? 요거랑 서로 부호만 반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나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f3이구나. f3 빼기 3의 제곱인데 f3 빼기 3의 제곱인데 여기 맨 앞에 마이너스 꺼내져 있던 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부등호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든 음수든 뭐 0이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f3의 값이 얼마든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할 겁니다. 요 세 번째 식은. 그쵸? 그래서 세 번째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 식 x 자리에 4 집어넣은 거 4-f3
그리고 F4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조건식이 3개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3가지 조건식에 무조건 등장하는 친구가 이제 F3이잖아요. F3이 무조건 등장하니까 우리는 F3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x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자, 이런 상황인데 F3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눠볼 거니까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깔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F3이 1한테 쏘는 경우, 요렇게 쏘는 경우. 두 번째는 3이 2한테 쏘는 경우. 세 번째는 3이 3한테 쏘는 경우. 네 번째는 3이 4한테 쏘는 경우. 요렇게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요 경우에는 요 첫 번째 케이스에는 F3이 1이에요. F3이 1인 거니까, 자, 요 F3이 1이에요. 그러면 요 괄호가 얼마가 돼버렸어? 0이 돼버렸죠. 요 괄호가 0이 돼버렸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괄호가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죠. 그죠? 무조건 성립하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0이니까 뒤에 뭘 곱해도 무조건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경우에는 F1의 값이 다 돼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다 됩니다. 요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어, 항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으로 와서 F3이 1이니까 요게 지금 1이잖아요. 요게 1이면 2 빼기 1이니까 요 앞에 있는 괄호가 지금 양수입니다. 양수. 그럼 이 뒤에 있는 괄호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돼. 맞죠? 둘이 곱해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되니까 F2가 될 수 있는 값은 뭘까요? 이게 음수가 되거나 혹은 0이 돼야 되니까 1, 2, 3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1, 2, 3. 그래서 F2는 1, 2, 3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F3은 정해져 있으니까 F4를 보면 F4는 자, 요 식에 의해서 F3이 1로 갔으니까 여기 1로 갔으니까 얘가 양수죠. 그럼 얘는 음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돼. 그쵸?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1, 2, 3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3이 1한테 쐈어요 라고 딱 정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요걸 만족하는 함수를 몇 개 찾을 수 있다? 1이 선택권이 4가지가 있고 2가 3가지가 있고 4도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36가지 함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상황에서. 요런 작업을 4번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2가 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2로 쌌다. F3이 2로 쌌어요. 자, 그러면은 F1부터 살펴보면 이번에는 자, 3이 2로 쐈으니까 얘가 2로 쐈으니까 요게 음이네요. 그치? 음이야. 그럼 얘는 어때야 돼? 양이 되거나 아니면 0이 돼야죠. 그쵸? 그러려면 F1이 될 수 있는 값은 몇 개다? 3 또는 4. 2개가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F3이 2로 갔죠. F3이 2니까 2 빼기 2에서 요 앞에 게 0이네요. 그쵸? 요 앞에 게 0이에요. 그럼 뒤에 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거나 다 되지. 그치? 그러니까 F2가 이번에는 1, 2, 3, 4 다 되는 거야. 1, 2, 3, 4 다 되고, 그 다음에 F4로 가가지고 F4는 요게 2로 갔으니까 앞에가 양수죠. 양수. 그러면 뒤에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돼야 돼. 0이 되거나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F4는 1, 2,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3이 2로 쐈을 때 만들 수 있는 함수는 2 곱하기 4 곱하기 3 해가지고 24개. 이런 식으로. 그치? 또 세 번째 것도 가보면 세 번째 거는 F3이 3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게 3이야. 요게 3이니까 민재야, 요게 음수잖아. 요게 음수니까 요 두 번째 괄호는 뭐가 되거나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f1의 값은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 사랑력 4랑 그다음에 2요 2 집어넣으면 2 빼기 3이면 음수인데요. 3이요 3 또는 4가 되겠죠, 그죠? 3 또는 4. 자, 그 다음에 F2로 가서 F2는 요게 3이니까 2 빼기 3 해가지고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면 뒤에 있는 괄호가 양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까랑 마찬가지. 3 아니면 4가 돼야 되겠고. 자, F4로 가서 F4는 역시 요게 3 들어가면 요게 양수니까 양수. 그럼 얘는 음이거나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F4는 1 또는 2 또는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3 해서 요거 12가지. 그쵸? 자, 마지막으로 이제 3이 4한테 쐈을 경우 3이 4한테 쐈다 그러면 여기 이제 4로 가는 거니까 자, 4로 가면 형진아 요 앞에 괄호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얘도 음이지. 그치? 그리고 얘는 앞에가 0 돼버렸죠. 그러면은 F4는 어때? 아무거나 다 돼. 그치? 그래서 F4는 1, 2, 3, 4가 다 들어갈 수 있고 자 F1과 F2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앞에 괄호가 음이 됐기 때문에 양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3, 4가 되겠죠. 3, 4, 3, 4, 3, 4 그래서 2 곱하기 4 이렇게 돼가지고 1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다 구해놓고 나서 보면 별 규칙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이렇게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다 더해보니 이게 몇이냐면 60에다가 28에서 88가지야. 그치? 자, 이 88가지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들이 88가지인 거고 그럼 분모에다가는 우리가 뭘 깔아야 되냐면 x에서 x로 가는 그냥 함수들을 깔아야 되죠. 그죠? 우리 함수의 개수 구할 때 그냥 함수는 뭘로 찾죠? 그냥 함수 파이로 찾죠. 파이 중복순열로 찾죠. 그래서 4개에서 4개로 가는 그냥 함수니까 4의 4제곱이 분모에 깔려야 되겠습니다. 4의 4제곱이면 얼마니? 얼마죠? 256인가요? 256분의 88이니까 8로 약분시키면은 32에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32분의 11이 답이 되겠고 P 플러스 Q를 하면 43이라고 최종적인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이 문제가 제일 어렵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거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노가다 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는 자, 이거는 케이스 잘 나눠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진이가 한번 풀어보자. 4번 전체 경우의 수 못 깎아 어진아? 여덟 개 중에 3개를 택해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잖아. 전체 경우의 수 뭐예요? 8P3이지. 8P3.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이웃하는 두 수의 곱이 모두 3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숫자를 3개를 이렇게 나열을 할 건데 이웃하는 두 수의 곱 요렇게 둘이 곱한 것도 3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요렇게 둘이 곱한 것도 3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중에서는 3의 배수가 누가 있죠? 3의 배수가 3하고 6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요렇게 둘이 곱해도 3의 배수가 나오고 요렇게 둘이 곱해도 3의 배수가 나오는 이러한 경우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만약에 요 가운데 자리에 3의 배수가 딱 와버리면 어때요? 여기에 만약에 뭐 3이 왔어. 그러면 양 옆에 자리가 어떤 숫자가 오든 무조건 만족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가운데 자리가 3의 배수인 경우와 가운데 자리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가운데 자리가 3인 경우, 3의 배수인 경우
가운데가 3의 배수. 자, 그러면 가운데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3 아니면 6이 와야 되잖아. 가운데 자리에.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지금처럼 가운데 자리에 3이 딱 왔어. 그럼 이 양 옆에 자리는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되죠. 아무 숫자나. 그럼 남은 숫자 몇 개 중에? 6개 아니지. 6도 써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3이랑 6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가운데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남은 7개 중에, 그치? 남은 7개 중에 아무거나 요 양옆에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양옆에 두 칸을 배열하는 방법은 7, P,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7, P, 2, 그치? 그래서 가운데 3의 배수가 왔어 하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가운데가 만약에 3의 배수가 안 왔어. 가운데에 3의 배수가 안 왔어. 그러면 3의 배수가 안 왔다라는 얘기는 가운데 어떤 애가 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3, 6이 3의 배수였으니까 3의 배수 빼고 나머지 6개 있잖아. 그 나머지 6개 중에 하나가 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뭐 5 같은 게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운데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3의 배수가 아닌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니까 가운데를 채우는 게 6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때야 돼? 가운데 이런 애가 와버리면 양 옆칸이 어지나 양 옆칸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정상인 됐다며. 메가리가 없어. 가운데 3의 배수가 아닌 애가 왔어 어지나. 근데 이렇게 둘이 곱해도 3의 배수고 이렇게 둘이 곱해도 3의 배수여야 해. 그러면 이 양 옆칸이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3의 배수들이 와야 돼요. 근데 3의 배수는 딱 3, 6 둘밖에 없거든? 그럼 요 양 옆칸에다가 3의 배수를 배열하는 방법은 3, 6 아니면 6, 3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옆을 배열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 요거랑 요거만 더해주면 항상 이웃하는 두 수의 곱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다 쓴 거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8, 7, 6분의 자 이거 2 곱하기 7 곱하기 6이고요. 플러스에는 6 곱하기 2니까 다 같이 6 한 번씩 지우면 되겠네. 6, 6, 6 지우고 남아있는 것도 2도 지울까요? 2, 요거 지워서 4 되고 그럼 28분의 7 더하기 1이니까 8이네 그지? 8 그러면 약분시키면은 이거 얼마죠? 7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7분의 2 답은 4번 그치? 3의 배수가 나오기 위해서 가운데가 3의 배수인 경우와 가운데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가서 61페이지에서는 5번과 6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해봐. 5번, 6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5번, 6번. 윤호 풀었니? 아니요. 못 풀었어. 못 풀었어? 일단 5번을 풀 때 당연히 처음 출발은 7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2개, 2개, 3개가 겹치니까 자, 요렇게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다 라고 깔아 놓으시고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끼리 이웃하는 요런 사건과 B끼리 이웃하는 요런 사건에 뭐뭐뭐 하거나니까 합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뭐 A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대문자 A라고 하고 B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대문자 B라고 하면 우리는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중인 거예요. A 합집합 B의 확률을. 그런데 여러분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배웠어?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하고 빼기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빼기 A 교집합 B의 확률 요거를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라는 걸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전체에 깔아놓고 자 여기다가 써볼게.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A끼리 이웃한다. A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써볼게요. 그러면 A 두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볼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배열하는 건데 두 개, 세 개가 겹치잖아. 6개를 배열하는데 두 개, 세 개가 겹친다.
이렇게 볼 거고 어차피 묶여져 있는 애들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A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안 생각해도 되죠. 똑같은 거니까. 자, 플러스 B끼리 이웃한다. B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뭐 AA 대신에 BB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계산식은 똑같죠. 그래서 6팩 나누기 2팩 3팩 똑같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진아 여기서 뭘 해줘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그치? 빼.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걸 빼야 되는데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A도 A끼리 이웃하고 동시에 B도 B끼리 이웃하는 이게 바로 교집합이죠. 그쵸? 그러한 경우의 수를 빼줘야 제대로 우리가 합집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걸 계산을 할 때는 A는 A끼리 묶어놓고 B는 B끼리 묶어놓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배열하는 거잖아요. 다섯을 배열하는 건데 그 중에 CCC가 겹치니까 5팩 나누기 3팩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요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을 꼭 빼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계산해보면 3팩 하나씩 지울게요. 3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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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팩 지우고 그 다음에 5팩도 하나씩 지울게요. 5팩 하고 5팩, 5팩, 또 5팩, 7, 6 그러면 남은 게 4분의 42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6이니까 3이죠.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요거는 2분의 21분의 5가 되는 거니까 21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21분의 10 답은 2번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교집합을 빼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밑에 6번도 봐봐. 6번. 자, 6번도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1, 2, 3, 4, 5, 6이라는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63개 중에서 그랬습니다. 일단 민재야 여기 63개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니? 원래 원소가 n개짜리 집합에 부분집합이 몇 개 있죠? 원소가 n개 있는 집합에 부분집합 그럼 쉽게 아까 원소 3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 2의 세제곱 원소가 3개면 2의 세제곱 원소가 5개면 2의 5제곱 원소가 n개면 2의 n제곱만큼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근데 그 2의 n제곱만큼의 부분집합 중에는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처럼 원소가 6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구하면 원래는 2의 6제곱이죠. 64개지. 근데 거기서 공집합을 하나 빼자. 그래서 6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63개 안에는 뭐 이렇게 원소 하나만 들어있는 요런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원소 2개가 들어있는 요런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원소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6개도 있겠지. 그치? 쫙 부분집합들이 있어. 근데 그 63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 그 택한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입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 63개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럼 분모는 그냥 얼마 깔아놓으면 돼요? 63 깔아놓으면 돼. 그치? 63개의 부분집합을 쫙 놓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63을 깔아놓고요. 분자에다가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거나 자,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요거를 사건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63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한 부분집합을 탁 뽑았는데 그 부분집합에 원소가 딱 3개 들어있는 경우 그러한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홀수이다. 모든 원소가 홀수인 것을 사건 B라고 할게요. 준영아, 좀 전에 요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공집합 빼고 총 63개라 그랬잖아. 그지? 그 63개의 집합 중에 부분집합 중에 요것처럼 원소가 하나만 들어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일까? 6개겠지?
1, 2, 3, 4, 5, 6 이렇게 6개겠지, 그치? 맞죠? 그 다음에 뭐 1, 2, 1, 3 이런 식으로 원소가 2개 들어있는 애들을 쫙 나열해보면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어떻게 계산하면 한 번에 탁 계산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우리가 1, 2, 3, 4, 5, 6이라는 요 녀석의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2개를 그냥 탁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쓸 수 있어? 여섯 개 중에 2개를 뽑아. 순서가 중요하니? 6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2개를 뽑아. 6시 2라고 6시 2. 그지? 6시 15개란 말이에요.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이 15개예요. 그러면 준영아,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 있잖아.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냐? 좀 전에 원소 2개짜리를 어떻게 말했어, 네가? 6시 2라고 말했잖아. 그럼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를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이 몇 개냐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된다고, 그지? 뭐라고 하면 돼, 그럼? 6, C, 3 해야지.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준영아. 그지? 그러니까 원소, 자,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6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뽑는 것만큼 있을 거예요. 63만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건 B. 자, 사건 B 생각해봐. 사건 B는 뭐냐면 X라는 부분집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홀수야. 하영아, 여기 홀수가 누가 있죠? 그지? 1, 3, 5 이렇게 3개가 있지, 그치?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 63가지 중에서 1이나 3이나 5들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몇 개 있을까? 이런 얘기잖아. 맞나요? 그치?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세워보라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그냥 나는 1, 3, 5라는 요 3개의 원소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그럼 하영아, 원소 3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몇 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을까? 아까 내가 민지한테 물어봤죠? 원소가 n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라 그랬지? 민지야, 몇 개라 그랬지? 2에 n개요. 2의 n개요가 무슨 말이에요? 2의 3개요. 2에 3제곱. 원소가 n개라고요. 2에 n제곱. 그래요. 2의 n제곱개란 말이야. 그치? 그럼 하영아, 지금처럼 내가 딱 요 3개의 원소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2의 3제곱만큼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8개의 부분집합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 부분집합을 만들 때 항상 공집합부터 집어넣잖아. 그지? 근데 공집합이라는 친구는 모든 원소가 홀수다라고 볼 수 있나? 공집합은 아예 원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내가 1, 3,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개인데 그 중에 하나 빼야 돼. 공집합 하나 빼야 돼. 그래야 요 사건 B에 해당되는 이 모든 원소가 홀수인 그런 애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사건 B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 이 사건 A와 사건 B 사이에도 무엇이 또 있으니까? 교집합이 있으니까. 교집합. 그치? 자,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이면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원소의 개수는 3개이면서 모든 원소가 홀수인 경우죠. 그쵸?
초우야, 그러한 경우가 딱 몇 가지 있을까? 세 가지? 뭔데요, 세 가지가? 그런 집합이 세 개 있다고? 어떻게? 뭔데? 하나지, 하나. 그치? 하나지. 사건 A에도 해당되면서 사건 B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교집합.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방금 초우가 말한 거 1, 3, 5라는 부분집합이잖아. 얘는 원소도 3개고 모든 원소가 다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하나 빼줘야지. 교집합. 그치?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63분의 63이면은 6, 30 플러스 8 빼기 1 빼기 1이네요. 그러면은 36인가? 63분의 36. 그러면은 21분의 12. 그러면은 또 3으로 나누면 7분의 4. 뭐지? 계산 틀렸나? 30이 아닌가? 20이네, 20. 그치? 20. 그러면은 26인가? 26. 그러면은 약분되는 게 없나요? 그냥 63분의 26, 3번이 그대로 답이네요. 그쵸? 요렇게. 그러니까 5번과 6번 문제의 공통적인 포인트는 뭐다? 뭘 꼭 챙겨야 돼? 교집합. 그치? 교집합. 교집합이 존재하면 그걸 꼭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앉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이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 모든 여학생의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는다, 이런 말이 나왔어. 눈에 띄는 단어가 뭐야? 적어도. 그치?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는다 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해볼까? 반대로 생각해볼까? 그치? 자, 모든 여학생의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는다. 이거의 반대가 뭘까요? 요거의 반대는, 여러분 전에 그거 기억나요? 그 집합과 명제 이런 거 하면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거에 부정을 할 때 모든이 뭘로 바뀌었죠? 모든, 예를 들면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은 남자다의 부정이 뭐야? 모든 학생은 남자다의 부정이 모든 학생은 여자다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학생은 남자다. 그거의 반대는 뭐냐면 여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모든 학생은 남자다의 반대는 어떤 학생은 여자다예요. 그죠? 그래서 부정을 할 때 모든이라는 단어는 어떤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여학생의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는다 그랬잖아. 그럼 그것의 반대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어떤 여학생의 옆에는 하고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앉는다의 반대니까 남학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여학생의 옆에는 남학생이 없다.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학생의 옆에, 어떤 여학생의 양 옆자리에는 남학생이 없으니까 누가 앉아야 돼? 다 여학생이 앉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학생 3명이 어떻게 앉았을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하게 앉으면 돼요. 그쵸? 여학생 3명이 이웃하게 앉으면 그 가운데 껴있는 이 여학생은 양 옆자리가 다 여자잖아. 그치? 그럼 요런 애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처럼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가 되는 겁니다.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자, 요로 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전체 경우에서부터 쓸까? 자,
준영아, 총 7명인데 원탁이 안 치네. 전체 경우에서 볼까? 그럼 6팩토리얼이죠. 그죠? 6팩토리얼. 자, 그 중에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여학생 3명을 요렇게 한 묶음 취급할 거 아니야. 한 묶음 취급해. 그러면 총 7명이었는데 3명이 한 묶음 취급되니까 몇 명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5명. 5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4팩토리얼이고요. 그리고 요 여학생들 3명 사이에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여학생들 3명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요 계산하면 얼마냐면 5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의 반대를 찾은 거니까 이거를 통째로 1에서 빼야 그래야 이 문제의 답이 된다. 그치? 그래서 5분의 4,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8번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답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를 이제 여사건으로 생각해가지고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요걸 이제 여사건으로 생각해서 푼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B가 모두 처음 진열되었던 칸이 아닌 다른 칸에 진열될 확률,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거의 반대를 생각한다면, 이거의 반대는 A나 B 가방 중에 적어도 하나가 원래 자리에 그대로 진열되는 경우예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B가 둘 다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걸 원해. 근데 그거에 반대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 그러면 A나 B 가방 중에서 한 개라도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여기서 원하는 것의 반대 상황이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A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건, 그러니까 5팩토리얼 분의 A가 A 자리에 그대로 있어. 얘가 요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러면 나머지 B를 포함한 나머지 4개를 그대로 배열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또 B가 B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럼 B 고정해놓고 나머지 4개 가방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니까 또 4팩토리얼이 되는 건데, 여기서도 항상 고려해야 될 건 뭐다? 교집합. A도 A 자리에 그대로 있고 B도 B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빼줘야지. 그러면 A는 여기 고정, B는 여기 고정이니까 나머지 가방 3개 자리 바꾸는 거 3팩토리얼 이렇게 빼주는 거. 이게 바로 요 반대 상황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에서 빼주면 답이 나와요. 요게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되겠고, 이 문제는 굳이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 풀어도 돼요. 자, 직접 푼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죠. 전체 경우에서 5팩토리얼 깔아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 가방을 먼저 배열해봐. A 가방. 근데 A 가방이 이 자리에는 오면 안 되잖아. 원래 있던 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오면 안 돼. 자, 그렇다고 해서 A 가방을 요 나머지 4자리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A 가방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랑 A 가방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구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A 가방이 B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A 가방이 B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 요 자리에 A 가방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B라는 가방이 나머지 자리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B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를 이미 A 가방이 채워줬으니까 B 가방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요. 그쵸? 그래서 A 가방이 B 자리에 배열되는 경우는 4팩토리얼만큼 있을 거예요. 그런데 A 가방이 B 자리 말고 B 자리 외에 다른 자리에 배열되는 경우, 그러니까 요런 데 배열되는 경우, 자, 만약에 A 가방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 가방을 일단 배열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B 자리 말고 다른 자리 배열하는 거니까. 자, A 가방을 배열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가방이, 자, B라는 가방이 나머지 네 자리에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 B는 여기 못 들어가니까. B는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지? 그래서 B 가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예요? B 가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죠. 그래서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B 가방 배열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다 이제 나머지 가방 3개 그대로 배열해주면 되겠지. 요렇게. 그쵸? 그래서 A 가방이 B 자리를 채우는 경우랑 A 가방이 B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배열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3팩으로 나누면 3팩, 여기 5 곱하기 4, 여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분의 4 더하기 9, 13 이렇게 되죠. 20분의 13, 답은 3번이고요. 요 앞에 걸로 풀어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답은 이렇게 나와요. 자, 요런 문제들이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문제, 수능 기출 문제 하나 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이 문제도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뭘 물어봤니? 합집합을 물어봤어, 그치? 그럼 합집합을 구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체크해야 돼? 교집합을 체크해야 돼, 그치? 합집합을 구할 때 기본은 PA와 PB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을 빼주는 거니까 이 교집합을 잘 체크해가지고 있다면 빼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A 사건은 뭐냐면 A 사건은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2개가 뽑히는 게 A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공에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이 B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내는 거야. 6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내는 건데 A 사건부터 봅시다. A 사건. 우리 하윤이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A 사건 우리 하윤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2개가 뽑혔으면 좋겠어. 그럼 분모는 깔아놨으니까 분자만 쓴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 흰 공 2개 중에 하나 뽑히고 검은 공 4개 중에 2개 뽑히고 요게 A 사건이죠. 그죠? 자, 플러스 B 사건은 뭐냐면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1 아니면 2잖아. 그럼 8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가 뽑혀야 되는 거지, 그치? 2. 그래서 자, B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2가 적혀있는 공이 3개 뽑혀야 되는 거잖아. 그럼 2가 적혀있는 공이 이렇게 4개니까, 그치? 요 4개 중에 3개를 뽑아야 B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B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쓸 거야? 4C3이지. 4C3. 요렇게. 자, 여기서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A 사건과 B 사건에 무엇이 존재하니까?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그지? 교집합.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와 B의 교집합을 빼줘야 되는데 A와 B의 교집합은 뭐냐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2개인데 근데 그게 다 2인 경우인 거야. 그치?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2개가 뽑혔는데 적혀있는 숫자는 다 2가 돼야 돼. 그러면 흰 공 중에서는 2가 적혀있는 공이 몇 개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 공 중에서 2가 적혀있는 게 몇 개 있어? 이렇게 3개 있잖아. 그 3개 중에 몇 개가 뽑히면 돼? 우리는 총 3개의 공을 뽑는 건데 흰 공 2가 하나 뽑혀야 되고 검은 공 2가 2개 뽑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공 2가 3개 있으니까 그 3개 중에 2개를 뽑아주면 그게 바로 자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분모가 20이 되겠고요. 요거는 12 플러스 4 빼기 3 이렇게 돼서 20분의 13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푼 문제들의 포인트는 교집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교집합을 꼭 체크해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숙제는 오늘 나간 거 파트 2에 58부터
62까지. 그 다음에 오늘 도장 받아야 될 거는 저번 시간에 나갔던 거 23쪽까지네요. 오늘 도장 받을 거는 교재 23쪽까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쭉 쉰다, 그지? 월화수목 쭉 쉬고요. 그 다음 주는 여러분 개학이라서 특강이 없어요. 그래서 특강은 2주 쉬고 그 뒤에 다시 2주 진행하는 거예요. 알았죠? 개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가는 사람? 많아요.